안녕하세요.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독도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보는데 오늘 특히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단 여러분들 늘 우리 독도 얘기할 때 지증왕 512년 역사적 접근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거를 최초로 우리 그 역사 바로 알기 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북조선에서는 과연 독도를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고 북조선에서 독도를 바라보는 어떻느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북조선은 우리보다 독도에 대해서 더 관심 많고 독도 영유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독도 북조선에서 논문을 몇 개를 구했어요. 학술적 교류를 통해서 논문 몇 개를 구해갖고 독도에 관련된 논문인데 6편을 읽어보고 깜짝 놀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독도가 역사적 접근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독도를 너무 쉽게 이렇게 알고 독도 우리 땅이니까 긴장을 너무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좀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조금 긴장해야 되고 독도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북조선에서 역사를 독도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가 제가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 자꾸 독도가 지증왕 512년서부터 우리 땅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 땅이에요? 우리 이 인류가 만들어지고부터 우리 땅이에요. 독도는 단지 역사의 기록에 신라 지증왕 512년에 우리 기록에 처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기록에 처음 나왔지만 기록 이전에도 우리 땅이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 북조선에서 나온 연구 자료를 보니까 고려 땅이라고 또 이렇게 고구려 땅이라고 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런 걸 중심으로 이를 보는데 울릉도서, 무문, 토기, 고인돌 등 기원 전부터 사람이 이미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제 조사단이 갔더니까 이 울릉도에도 뭐가 있다고요?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석기 시대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미 고인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존재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지증왕 512년에 함몰되면 안 된다. 그거는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게 그렇지, 그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 그 이전에 사람이 살았는데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울릉도 황토 사료관에서 새롭게 확인된 기골이라든가 금동관 조각, 이런 것들이 울릉도에서 이미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증왕 512년 이전에도 이미 독도는 사람이 살았던 유인도였고 그때도 역사가 있었으니까 우리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진화의 문헌 자료를 좀 먼저 볼게요. 자꾸 우리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지증왕 512년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중국, 진화, 중국 자료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독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서기 245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증왕은 512년이잖아요. 245년에 고구려 동총왕 19년 때 첫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잘 알잖아. 그죠? 삼국지에 위지동이전이 있습니다. 이 위지동이전 옥저편에 보면은 옥저 노인이 전하는 이야기의 우상국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미 우상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록이 512년 이전에도 삼국지에 벌써 이미 그때 이제 고구려 동총왕 시절인데 이때 벌써 우리 사람이 살았고 역사적 기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이전은 진나라 초기 진수가 엮은 사서의 한 부분, 삼국지라고 하는 한 부분인데 삼국지는 위지 30권, 족지 15권, 오지 20권으로 되어 있는데 위지 30권 중에 동이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니까 옥저는 기로, 그러니까 노인네 60 이상 된 노인을 기로라고 하는데 기로가 말하기를 국인이 언젠가는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수십일 동안 표류하다가 동쪽의 섬에 표착하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 245년 위지동기지의 삼국지에 보면은 울릉도에 사람이 살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까지 우리 땅이었느냐? 간단합니다.
서서 보이는 데까지 우리 땅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바다가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멀리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눈으로 봐갖고 섬이 보이면 그까지는 안심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대한국토 내에서 울릉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모르시죠? 보입니다. 뒤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태백산맥 줄기의 삼척 두타산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두타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울릉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보면 그거는 뭐 잘 보이고요. 독도에서 울릉도 바라보면 너무나 잘 보이고 이런 어떤 보이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12년에 신라장군 이사부에서 우상국이 정벌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우리나라 기록에 최초에 나오게 되죠. 이거는 삼국사기 권사 신라봉기 지정 말이간 13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때부터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독도 단군 조선 이래 우리 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록상에 나와 있는 거다. 그 이후에 930년에 통일국가 고려의 우상국은 초기부터 고려에 소속이 됐다. 그 통제 속에 있었다. 12세기 중엽 이후에 우상국이 조락되면서 고구려의 고려의 울진현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우상국의 백길과 도두를 보내 고려 왕조 공물을 바치게 하고 벼슬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록에 의해서 우리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 그 이전에도 독도 울릉도는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북조선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지금 울릉도와 독도는 단군조선 이래 신시 배달 개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북조선이 독도를 주장하는 건 제가 이거는 이제 북조선에 나온 사회과학원하고 김일성 종합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나온 논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882년 부호군 이규원의 울릉도 조사, 울릉도 감찰 일기에 울릉도 고인돌 돌무덤 수십 기가 발견돼서 남아있다. 아까 그 고인돌 얘기했죠. 이미 1882년도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했던 기록들이 있다. 그 다음에 삼국 유사의 영오랑과 세오녀 전설. 그래 기원후 신라 주민들이 동해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 항해길을 따라 일본 이즈모 지방에 진출해갖고 우리 선진 문화를 그쪽에서 전파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 자, 울릉도 독도는 고구려 땅이었다라고 우리는 아까 신라 이렇게 복속을 했다. 512년에 이사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4세기 말부터 고구려는 삼국 통일을 위한 남방 진출을 강화하면서 5세기에서 6세기 초에 신라의 청하, 경상부터 포항을 얘기합니다. 지역까지 진출하여 울릉도 독도를 자기 영역에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포항까지 내려가서 자기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이런 기록이 주장하고 있고 고구려 사람들은 동해의 울릉도 독도를 거치는 항해길을 따서 일본의 노토반도에 진출하여 나가노현과 그 주변 일대에 퍼져 살면서 자기들의 선진 문명을 전파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울릉도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쓰던 이 고배는 이 잔 밑에 여러분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잔이 있고 굽이 높은. 그러니까 고배가 발견된 것은 그 일단에 증명된다. 고구려가 점령을 했다. 우리는 자꾸 신라만 점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북조선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구려에서 상당히 울릉도를 오랫동안 지배를 했다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산도의 의미를 보아도 그 섬의 조선의 섬이다. 이건 새로운 학설이에요. 고구려의 섬이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 우산도라는 이름은 울진현은 여러분들 옛날 경상북도 얘기하죠. 울진현의 고구려 때 이름인 울진현을 고구려 때 이름이 뭐니까 우진야현이에요. 우진야현에서 기원됐다. 그러니까 우진야현에 소속된 게 울릉도니까 우산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논문의 주장은요. 그래서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곤 45 울진현 건치 연역조의 우는 즉 위라고 하는 뜻, 그 우쪽. 그래서 이거를 웃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산국이 됐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얘기하는 것은 신라 512년에 이사부를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조선에는 이 주로 이제 고구려가 많이 이렇게 장악을 했던 때를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우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우진야현에서 이 말이 나와갖고 우산도가 됐다. 이런 것들이 북조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제가 그 논문을 읽어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우리 역사적 근거를 보면은 고려사의 지리지의 울릉도에 대해서 고려사에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석에 우산, 독도, 무릉, 울릉도는 본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은 날이면 바라볼 수 있다. 예, 바라보면 보여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우리 땅이었다고 하니까 두 섬을 뗄래 뗄 수 없는 고려의 섬이다. 조선의 영토라고 하는 건 지리적 담보. 이게 지금 그 논문에, 북조선 논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 말 그대로 조선의 영토였다고 하는 걸 지리적으로 담보한다. 이렇게 딱 집어 나오고. 조선 봉건 왕조는 초기부터 외국의 침입이 잦은 것과 관련해서 섬 주민들을 보호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섬을 비워주고, 그러니까 우리 공도 정책을 쓴 건 다 아시죠? 다음 시간에 아마 그 얘기 한번 나올까 하는데, 비워주고 수토관, 조사관을 정상적으로 파견하여 조사 장악하고 통제하는 일시적인 공도 정책을 썼다. 이런 게 이제 북조선의 그 논문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나 조선 봉건 왕조의 이러한 공도 정책에는 불구하고 울진현을 비롯한 조선 동해안의 주민들은 울릉도에 자꾸너가 살았어요. 왜? 먹을 게 없고 경제적인 문제로 해갖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살면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으며 독도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종실록 곤 33 12년 4월 기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쪽 논문에서 인용을 했던 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조선 봉건왕조 전반기 독도는 삼봉도라고 불리웠다. 이거는 지금 우리도 이렇게 그 언어 연역에서 보면은 삼봉도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독도라고 하는 이름은 쓴 지 얼마 안 되는 건 아시죠? 우리 100년 정도뿐이 안 돼. 독도라고 하는 이름을 쓴 지는요. 옛날에는 이제 주로 삼봉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썼는데 15세기경 조선 동해 바다가 주민들 특히 영안도, 이 한경도를 영안도라고 하는데 영안도 주민들이 독도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한경도 사람 내려와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기록이 이제 많이 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큰 바위섬, 동도 서도죠. 그 가운데 있는 작은 바위섬을 보고 새롭게 붙인 이름이다. 성종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15세기에 편찬한 세종실록 지리지와 16세기 편찬된 신증 동구 여지승남의 울릉도인 무릉도와 독도인 우산도, 그러니까 무릉도와 우산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우리나라 섬으로 명백히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전부 북조선 그 독도에 나와 있는 논문집에서 제가 지금 따온 내용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북조선 얘기 드리고요. 우리의 역사적인 근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독도 영유권 역사적 권원은 서기 512년 독도는 한국 영토, 고유의 영토라고 이제 언급되면서부터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데, 삼국사기 1145년 김부식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삼국사기에 이제 서기 512년, 이게 지중왕 13년이에요. 우산국이 신라의 복속이 됐다 이거죠. 우리 이전에 이제 우리 기록은 없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고구려 기록을 갖고 북조선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 병합되면서 신라의 한 지방으로 편성됐다. 두 곳에 기록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 유사에도 뭐 같은 시기에 나온 거예요. 1285년 일연이신 거죠. 여기에도 신라 지중왕 때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항복을 받아서 우산국이 신라의 한 지방으로 병합되었다. 이렇게 명기가 되면서 역사 속에 이렇게 최초에 등장을 하게 된다.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되었다는 고문의 사례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름만 보여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여러분들 이제 항상 이제 영토 문제를 얘기할 때 지리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서 지리지. 우리가 이제 저쪽에 한사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자꾸 뭐 일본이 만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진화의 중국의 한서의 한나라 때 지리지, 한서 지리지예요. 거기 어떻게 나와 있느냐? 똑같아요. 우리 세종실록에도 지리지가 나와요. 그 지리지에 영토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경계라든가 각 고을의 얘기들 이런 것들 언급한 게 지리지입니다. 그다음에 동구여지 승남에도 나오고 신증 동구여지 승남에도 나오고요. 숙종실록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만기요람 만기요람에 나오는 내용들은
것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밖에 각종 고문원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512년 지증왕 때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지, 그때부터 우리 영토가 아니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은 아시게 되면 됩니다. 특히 만기호랑 군정편에 우산도를 당시 일본 호칭도 기록이 돼 있어요.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며, 우산도는 외인들이 말하는 송도 마치시다예요. 송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만기호람에 이런 기록들이 있다 이거죠. 일본에서는 19세기에 울릉도를 죽도라고 해서 다케시마라고 했죠. 우산도를 송도 마츠시마라고 했고요. 만기호람은 조선의 우산도가 일본의 송도, 지금의 독도요, 호칭되는 모두 우산국의 영토다. 이렇게 명백하게 만기호람의 군정편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도라고 한 명칭 자체가, 우산도는 우산국의 소속이었다고 한 명칭을 섬 이름으로 그대로 썼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본 애무성은 우산도가 오늘날의 독도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다수 고지도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증거다. 예컨대 한국의 초기 가톨릭 신부가 김대건 신부가 만든 1846년 보고용의 지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교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김대건 신부가 가톨릭 그 본 교구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로마 교황청이잖아요. 거기에 보냈던 지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프랑스어로 표기한 조선 전도의 울릉도는 동남쪽에 정확한 위치에다가 독도 이렇게 표기하고, 거기는 우산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얘기하는 우산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라 이러는데, 입증하면 되죠.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게 김대건 신부가 로마 교황청에 보냈던 지도 그냥 그대로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라 했어요? 써 있잖아요. 우산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김대건 조선 전도의 우산도, 독도, 이게 우산 이렇게 써 있는데, 울릉도 동쪽에 정확한 위치에, 그리고 우산 이렇게 써요. 한국어명으로 프랑스로 표기해서 조선 영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지도는 지금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자료예요. 일본이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야, 옛날에 독도를 우산이라고 했던 증거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봐라. 파리 가서 봐라. 가기 힘들어? 그럼 얘네 보여주면,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역사적 관점에서 우기는 건 우길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여러 개 나와갖고요. 이게 이제 조선 왕국 전도의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했죠. 이게 1737년 프랑스의 당빌이 그린 조선 왕국 전도예요. 여기에도 독도가 우산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 당빌 지도는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당빌은 프랑스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 당빌 보고,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 한국에 올 때 천문학자나 지리학자 이런 사람들을 거의 신부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쪽을 개화를 시키는데, 이런 거 봤을 때 너무나 뭐 자명한 거다. 그래서 고려 및 15세기 조선시대의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 영토다 이렇게 통치되어 있다. 문헌상 기록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 조선 왕조 세종대왕 통치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독도와 울릉도의 이개 섬이 강원도 울진. 그러니까 지금은 강원도가, 여러분들 지금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옛날엔 울진이 어디 거였어요? 강원도였어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금산, 충청도의 금산이나 뭐 논산, 강경, 여기가 옛날에는 어디였죠? 다 전라북도였어요. 뭐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행작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면은 권력의 힘에 의해서 뭐 뺏어가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김종필 씨가 그 당시에 보니까 전라북도가 좀 만만하고 충청도가 세가 좀 약하니까 금산이라 이걸 전라북도한테 뺏어가고 충청도 땅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강원도는 뭐 인구가 얼마 없잖아요. 경상도가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힘으로 보면은 제일 됐잖아요. 지금 울진이 다 갖고 간 거예요. 강원도 땅이었는데. 그래서 거리가 멀지 않은 날씨가 청명할 때 덜어 보인다.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 칭했다. 이런 게 세종실록 지리지에 잘 나와 있고, 세종은 독도 울릉도 안부사라는 직책 관리를
김인우 이걸 2번이나 거기다 파견했어요. 관리사를 안무사라고 하는데 그 통치권을 직접 행사를 했다. 아니 조선시대 때 왕이 안무사를 보내갖고 관리사를 보내갖고 통치를 했다니까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인 조선에서 통치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명확하게 조선실록 지리지에 나오고 있다. 조선왕조는 1481년에 영토 해설서로 동국 여지슬람을 발간을 합니다. 여기에도 50년 후 1531년에 증거판이 또 나오죠. 그게 이제 신증 동구여지슬람인데요. 여기에 나오니까 동구여지슬람과 신증 동구여지슬람에서 뭐라고 나오니까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의 강원도의 울진을에 속해 있고 동해 가운데 2개 섬으로 되어 있다. 아주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 물론 이때 일본은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아니라고 반박한 자료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우리 거였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입니다.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냥 보이나요? 너무 잘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독도에서 울릉도를 너무 크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이는 데까지가 자기 섬이다. 그러면은 옥기섬에서 그 일본 이거 보이느냐? 우리 안 보여요. 일본선은. 우리는 울릉도나 독도에서 상호 간에 이렇게 잘 보이니까 관리를 하고 이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 문헌적 자료의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논문뿐이 아니라 북조선에서 바라본 것도 고구려 땅으로서 관리했다는 최초 기록이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는 뭐 주로 이제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신라에 복속됐다라고 하는 중심에서 이렇게 많이 그거 하는데 그 이후에도 조선시대까지 엄청나게 많은 문헌적 자료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